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판사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리플에 진짜 승소가 됐고, 리플 변호사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소송을 포함하여 최근 법원에서 패소한 후에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고 말한다라고 해서 저희 지난 영상을 이제 카드로 올려드릴 텐데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영상에서 이번에 SEC 뉴스가 그 블랙락 ETF가 됐다는 거짓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실제로 ETF가 곧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이렇게 개인적인 뇌피셜 얘기를 했는데, 사트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후로 계속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유튜브 제목도 아마 비트코인 사세요? 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 보면은 SEC 의장 게리 게슬러는 직원들이 다중현물 비트코인 ETF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최근 들어서 게리 게슬러가 약간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실제로 ETF 신청하는 회사들하고도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ETF라는 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금방. 블랙락은 오늘 아침 일찍 업데이트된 비트코인 ETF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아크랑 피델리티 등에서 본 것과 같은 SEC 의견에 대한 응답의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C 의견에 대한이라는 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SEC랑 이제 ETF 현물을 신청할 회사들이랑 대화를 좀 오고 가게 했습니다. 비밀리에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그 전까지는 SEC에서 거절할 때 거절 이유가 없이 그냥 거절 혹은 연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회담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회담을 갖는 거는 긍정적으로 논의할 때 회담을 갖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시장 심리가 비트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스케일은 1933년 법에 따라 해당 펀드를 제품으로 등록하는 S3 서류를 방금 제출했다. 블랙락은 SEC 피드백에 따라 비트코인 ETF 제품 설명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크랑 피델리티 등 해서 이미 제출한 내용이고, 그래서 일괄 승인 전에 모든 것이 동기화 되고 있다라는 건데, 보면은 ETF를 신청한 회사들마다도 감시 계약자로 설정한 것도 다르고 어디에서 거래가 되게 하냐로 다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게 하는 거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NYSE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에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이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 게 좀 영향이 큰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동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GBTC 그레이스케일 거고, 그레이스케일이 ECC에서 승소를 하면서 ETF에 대한 판도가 좀 바뀌었죠. 근데 보면은 그 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그 캐시우드가 이제 수장으로 있는 회사인데, 이 아크가 등록한 거의 파이널 데드라인은 내년 1월 10일이고, 나머지 블랙락을 비롯한 수많은 회사들은 파이널이 파이널이 아닌 서드 세 번째가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크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점과 나머지 ETF들이 1월 세 번째 데드라인이 1월 중순인 게 겹쳐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1월 10일까지는 모두 다 ETF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일찍 돼서 언제 될지 모른다, 근데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요일 날 영상 아까 카드 넣어드렸을 텐데 그거와 같아요. 차트 자체가 옛날에 앨런 머스크 때, 이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쓰고 비트가 엄청 올랐다가 뭐 그 추가 내용이 없으니까 떨어졌고, 그러고 6일인가 10일인가 있다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 불장으로 갔는데, 그때와 유사점이 매우 있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암호화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트 중에 하나다. 단기 비트코인 홀더는 이제 이 파란색 선이고요. 이 주황색, 노란색은 장기 홀더인데,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는 늘고 있는데 단기 보유자는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묻어두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파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기 홀더가 별로 없다는 거는 결국 이제 단기의 기준이 좀 다르지만 엄청 길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거래소에서 빠져나가서 지갑을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소에서 사서 내 지갑을 안전하게 빼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 지금이 어디에 있나를 볼 때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 내용이 재밌었는데, 보통 이제 실제로 이 코인이 24시간 시장이기 때문에 세션을 나눠요.
아시아 세션이라고 해서 아시아는 보통 오전 9시 시부터 오후 한 5시 까지로 아시아라고 하고 또 밤중에서 새벽까지는 US 세션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다라고 해서 미국인들 움직이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뭐 유럽 세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미국 시간대에서 비트가 이렇게 올라준 적이 거의 없어서 이건 되게 희귀한 현상이고 실제로 ETF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 시점에 미국 시장 시간에 비트가 올랐다는 건 유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가격을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큰 기관들은 TWAP라고 해서 시간당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영상을 오후 1 시쯤에 찍고 있는데 오후 2 시에 되면 비트 10개 사, 오후 3시 되면 비트 10개 사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매수 오더, 매도 오더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션에 따른 사실 거래와 가격도 중요한데 어쨌든 US 시간대에서 많이 움직였다. 그것도 위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강세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이고 곰 여러분, 곰은 이제 베어마켓 얘기하는 거니까 하락론자들한테 이제 이미 알고 있겠지만 보기를 거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감이다. 하락장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보는 특히 하락 뷰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15,000, 12,000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좀 가지 않을 것 같다.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RSI 지표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지표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이걸 뚫어서 상승으로 지표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장이 상승으로 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20년도에는 코로나 빔이 있어서 블랙스완이었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동안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주면 상승장으로 왔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도 뚫었으니까 주봉상에서 뚫었으니까 장이 반등과 상승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같이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트가 뭐 따라가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따라간다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럴 때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무슨 소리야. 나스닥 따라가지 않냐 결국에. 그동안 나스닥 따라갔는데 왜 나스닥 따라간다고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사실 나스닥은 지금 3일 음봉, 4일 음봉 박히고 있는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라가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뭘 따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뭐 따라가냐라고 하면 지금은 금 따라간다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에 전쟁 이슈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러우랑 이제 하마스랑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 금값이 오른 게 사실상 유의미한 상승이긴 해요, 금이. 안전한 어떤 자산을 축적하고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 비트가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따라간다는 느낌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결국 진짜 불장에서는 주식을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 올라가도 되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 따라간다고 하면서 올라가도 돼요. 그럼 결국은 비트는 가치 자체가 더블로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 달러는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살짝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는 얘기 계속 드린 것처럼 결국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가장 먼저 되는 곳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알트보다는 비트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 월요일 날 영상과 내용이 다를 게 없는데 이 파란색 선을 지지하는 가정하에 일단 3만 달러 이상을 다시 갈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33,500이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해 보이고 여길 넘는다면 35,000, 37,000 정도까지 일단 열려 있다. 그러니까 위쪽을 바라보고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